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 한일 경제전쟁으로 인해 한국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 일본의 맥주 업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가볍죠? 그동안은 일본의 거시경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오늘은 추석맞이 특집으로 이렇게 좀 가볍고 흥미로운 주제를 갖다 선정해 봤습니다.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본 맥주 업계는 99%를 4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과점 구조입니다. 아사히, 기린, 삿포로, 그리고 산토리가 바로 그 기업들이죠. 7월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규제가 있기 전까지 국내에서도 이 브랜드들이 수입 맥주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었는데요. 일본 내수 시장 역시 이 기업들이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 맥주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1위는 아사히로 점유율 39.1%를 차지했습니다. 그에 이어 2위는 기린으로 31.8%, 3위는 산토리가 차지했는데요. 점유율은 16%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위로 삿포로 맥주가 12.1%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일본 맥주업계의 역사는 생각보다 깊은데요. 1906년 아사히 맥주의 전신인 오사카 맥주, 삿포로 맥주와 에비스 맥주의 전신인 일본 맥주 3개사가 합병하여 대일본 맥주라는 회사를 탄생시킵니다. 점유율 72%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에서 막강한 회사로 군림했죠. 1933년에는 한반도 맥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일본 맥주에서 절반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조선 맥주를 설립했죠. 참고로 조선 맥주는 현재의 하이트 맥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독일의 조차지인 칭따오를 점령하게 되었고, 대일본 맥주는 칭따오 맥주를 자사 휘하에 두게 됩니다. 칭따오 맥주도 대일본 맥주가 소유했었던 것입니다. 이후 대일본 맥주는 일본 제국의 침략과 함께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판매처를 확대했죠. 일본 제국 시절 정부와의 정경유착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제국의 패망과 함께 미 군정 체제 하에서 GHQ, 즉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는 재벌을 과감히 해체하라 지시합니다. 대일본 맥주 역시 2개의 회사로 분할되는데요. 그 회사들이 아사히 맥주와 일본 맥주입니다. 일본 맥주는 삿포로 맥주의 전신이죠. 결국 우리가 지난 7월 이전까지 즐겨 마시던 아사히 맥주와 삿포로 맥주의 뿌리는 일본 제국 시절, 일본 제국의 침략에 결탁한 재벌 기업의 근간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린 맥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린 맥주는 1907년부터 미쓰비시 재벌 산하의 기업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전범 기업입니다. 미쓰비시는 일본 제국의 만주 침략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군수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일본 맥주에 이어 제2위의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미쓰비시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승승장구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일본 제국의 패망과 함께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기회로 다시 일어서면서 분리된 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져 지금과 같은 미쓰비시 기업 집단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본 제국 시절의 미쓰비시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참고로 1933년 기린 맥주는 영등포의 소화 기린 맥주, 즉 히로히토 기린 맥주라는 회사를 차리는데요. 대일본 맥주가 설립한 조선 맥주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소화 기린 맥주가 해방 이후 동양 맥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오비 맥주입니다. 기린 맥주 역시 재벌 기업 아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 모두 승승장구했는데요. 기린 이치방 시보리, 맛있게 마셨던 분들은 지금 속에서부터 올라오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산토리 맥주는 원래 맥주 회사가 아니었고요. 양주와 와인, 그리고 위스키를 제조하던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산토리 위스키는 유명하죠. 산토리는 1930년대 선발 업체들에 밀려서 맥주 생산에서 철수했다가 1963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맥주를 생산합니다. 원래는 산토리가 아니었고요. 코토부키야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요. 산토리 역시 일본 제국 시절 위스키와 양주를 군납하며 성장했던 기업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일본 맥주 회사 4개 모두가 일본 제국 시절 정부에게서 각종 혜택들을 얻어낸 것이죠. 일본말로 와이로를 이빠이 먹였던 것입니다. 이 회사들은 일본 제국의 침략 아래 얻어진 점령지들을 판매처로 삼았습니다. 그 점령지였던 지역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것이고요.
그동안 마트에서 아니면 편의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 먹던 일본의 맥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오시죠? 아마 이런 역사를 아시고 다시는 일본 맥주를 사기 조금 망설여지실 겁니다. 뭐 지금도 드시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본의 맥주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아사히 맥주의 모회사인 아사히홀딩스는 2018년 기준 매출액 2조 1200억 엔의 기업입니다. 하나로 대략 21조 원 정도 되죠. 한국으로 치면 현대제철 수준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영업이익은 2117억 엔, 당기순이익은 1510억 엔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영업이익으로는 SK이노베이션과 비슷하고요. 단기순이익은 LG화학과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아사히 그룹 자체가 엄청난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의 71.6%가 내수로 벌어들이는 것인데요. 1억 2천만 명의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히 맥주는 맥주뿐만이 아니라 일본 음료 시장의 최강자입니다. 기린 맥주는 모회사 미쓰비시를 등에 업은 일본 2위의 맥주 기업인데요. 1조 9,005억 엔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1,983억 엔, 당기순이익은 1,642억 엔을 기록했죠. 기린 맥주의 매출은 48%가 내수, 30%가 해외, 그리고 나머지는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사히보다는 해외 영업에 더 치중하는 회사임을 알 수 있죠. 2017년 기준으로 아사히 맥주는 전 세계 맥주의 점유율을 3% 차지하며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기린 맥주는 전 세계 맥주 점유율의 1.5%를 차지하고 있죠. 10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생산량 1위는 아너이저부시 인베르라는 기업인데요. 보통 ABI라는 약자로 부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생소한데 버드와이저, 코로나, 스텔라, 레페 이 맥주들의 이름을 들으시면 애호가 분들께서는 아 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오비 맥주가 이 회사 소속의 기업이죠. 2위는 하이네켄이고요. 3위는 중국의 점유율 1위 설화맥주, 4위는 칼스버그, 그리고 마지막 5위는 몰순 쿠어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생소하긴 하지만 쿠어스 맥주와 최근 뜨고 있는 블루문 맥주가 이 회사 소속의 브랜드입니다. 일본 맥주 양대 기업들의 해외 매출액이 얼핏 커 보이긴 하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산해도 6위인 칭따오 맥주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 기업들에 비하면 내수 위주의 소매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그 기업들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 수 있죠. 다음은 삿포로 맥주를 살펴볼 텐데요. 모회사 삿포로 홀틴스의 매출액은 5,218억 엔, 영업이익은 108억 엔, 당기순이익은 8,521만 엔이죠. 삿포로 맥주는 국내 매출 비중이 80%일 정도로 내수 중심의 기업인데요. 해외 매출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죠. 1, 2위 기업들에 비해 내수 비중이 큰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은 한국 주류업계 1위 기업 하이트 진로 주식회사의 904억 원과 비슷하죠. 물론 매출액은 삿포로가 훨씬 크지만요. 참고로 삿포로 맥주의 또 다른 맥주 브랜드는 에비스 맥주가 있습니다. 불매운동 이전에는 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없어도 못 먹던 그 맥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토리인데요. 산토리의 매출액은 1조 2,942억 엔, 영업이익은 1,135억 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00억 엔입니다. 산토리는 애초 기업 시작부터 그랬듯 맥주 사업만이 아니라 위스키 및 양주, 그리고 음료업계의 큰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지표만으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사히에 이은 일본 음료업계 2위의 회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4개 주요한 일본의 맥주 회사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주류 기업들과는 달리 한국의 주류 기업들은 정말 맥주와 소주, 주류에만 집중하는 데 반해서 일본의 맥주 회사들은 기린의 경우 제약과 바이오, 아사리와 산토리의 경우 음료 산업의 1, 2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좀 더 경쟁력을 갖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맥주 시장만을 놓고 보면 이 4개 기업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맥주 시장은 2005년 4억 2,100만 박스 판매량을 기록했었지만 2018년 2억 4,400만 박스를 판매했을 만큼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14년 연속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2005년에 비해 2018년의 판매량은 고작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42%가 감소한 수치인 것이죠. 청년층의 맥주에 대한 인기는 줄어들고 고령화의 여파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들에서 살펴봤던 일본의 소비 감소가 맥주 판매량 감소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맥주 소비가 감소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타격을 받았던 일본의 주요한 맥주 기업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면서 그 수출을 확대해 나갔는데요. 물론 거기에 한국 시장도 포함이 되었고요. 그동안 일본의 맥주 기업들이 어떻게 해외로 눈길을 돌렸는지, 그 이후 7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맥주 기업들은 어떤 타격을 입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본의 기업들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만으로 작성한 것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아사히의 해외 부분 매출액은 2018년 기준으로 7,132억 엔인데요. 아사히 한국 판매는 롯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롯데 아사히 주류라는 이름의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 중에 있죠. 2018년 롯데 아사히 주류의 매출액은 1,247억 원으로 해외 매출액 전체의 대략 2% 정도 수준이죠. 영업이익도 110억 원 정도로 아사히 홀딩스 해외 부분 전체 영업이익인 995억 엔의 1% 수준에 불과하죠. 하지만 롯데 아사히 주류는 2017년 대비 영업이익이 21.4%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 중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꼴찌를 면치 못했던 아사히를 1위 기업으로 올려놓은 주력 상품 슈퍼드라이 한국 판매량은 전체 해외 판매량 대비 30에서 3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매출 비중이 높았었죠. 슈퍼드라이만을 봤을 때는 이번 불매운동의 효과가 꽤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기린은 한국에서 이치방 시보리라는 브랜드로 한창 확장을 하려던 중이었는데요. 사실 기린 맥주 자체가 해외 매출 비중이 작은 편이었고요. 참고로 기린 맥주는 하이트 진로 주식회사가 한국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언론에서 나온 하이트 진로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새 브랜드 테라가 워낙 강세라서 기업의 수익 측면에서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테라가 8월 말까지 2억 병이 팔리며 하이트 진로는 일본 불매운동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이제 문제의 삿포로입니다. 삿포로는 매일 유럽에서 아예 회사를 하나 세워서 수입하여 판매했을 정도로 공격적인 영업을 했는데요. 엠즈 베버리지가 바로 그 회사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엠즈 베버리지는 일본 불매운동 이후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다고 알려졌고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결정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엠즈 베버리지의 지난해 매출액은 419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33억 원 가량이었죠. 삿포로 맥주의 해외 매출액은 7,952억 엔이어서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2018년 삿포로의 해외 영업이익은 3,397억 엔 적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삿포로 맥주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나머지 기업들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이번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죠. 마지막으로 산토리인데요. 산토리 자체가 한국 시장에 공격적이지 않았고요. 많은 판매량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매운동으로 인한 타격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에서야 산토리는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토리 기업 전체의 해외 부분 매출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고 산토리 기업 자체가 맥주가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맥주로 인해 불매운동의 여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산토리는 위스키, 양주 부분이 주력입니다. 참고로 진빔이라는 위스키 아시나요? 2015년에는 산토리가 이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진빔, 과일주로 유명한 호로요이 등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손에 짚게 되는 것이 산토리 제품들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맥주업계 이야기와 7월 한일 경제전쟁이 불거진 이후 일본의 맥주 회사들이 한국에서 입게 될 피해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재미삼아 분석이니까 한가위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은 한번,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